지금부터 지구의 최초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구는 처음부터 푸른 모습이 아니었어요. 태초의 지구는 아주 빨갛고 뜨거웠죠. 그리고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구는 미행성체의 충돌로 만들어진 행성입니다. 우선 아주 옛날로 돌아가 볼게요. 아주 옛날 우주에는 별과 별 사이에 수소, 헬륨, 탄소, 산소 등과 같은 성간 물질들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성간 물질은 말 그대로 별 사이사이에 있던 물질들이란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간 물질들은 서로 모이기 시작했죠. 빅뱅으로 뜨거워졌던 우주가 점점 식어가니까 물질들도 서로 결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운이 만들어집니다. 성운은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성운에서는 중력이 작용하게 돼요. 물질들이 모이니까 질량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중력이 커지는 거죠. 이때 중력 때문에 성운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점점 더 가운데로 모아졌고 이 과정에서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태양계 성운의 물질들이 서서히 회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물질들이 성운의 중심부로 모일 때 일직선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면서 모여드는 거죠. 성운의 중심부로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합니다. 근데 이때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하는 원반이 형성을 하게 돼요. 이걸 태양계 원반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회전을 할 때 중심부로 물질이 모여들수록 더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건 과학적 원리 중 하나인데요.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장면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스핀을 할 때 팔을 안쪽으로 모으면 회전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데요. 이것과 동일한 원리예요. 이렇게 성운이 회전을 하면서 열이 발생하다 보니 중심부의 온도가 더욱 올라가게 되면서 원시태양이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해 원시태양은 태양계 성운이 회전하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고 있는 거고 우리 지구를 비롯해서 태양계 주변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원시태양은 태양이 되고 태양 주변에는 다양한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지구인데요. 지구는 둘레 4만 킬로미터, 지름 12,756킬로미터, 전체 면적의 70%가 바다인 행성이죠. 그런데 이 지구는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구는 수많은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졌는데 그 수가 1년에 약 1000개 이상이었다고 해요.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 있던 작은 암석들이 자기들끼리 뭉치기 시작하면서 지구에도 수많은 미행성체들이 날아와서 부딪혔습니다. 계속 돌멩이들이 날아와서 합쳐지니까 지구의 크기는 계속 커졌어요. 그리고 충돌 때문에 열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면서 지구에 있던 물질들이 전부 다 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구 초창기 때 모습을 보면 지구는 마그마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금속과 암석들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계속 지구로 날아오던 미행성체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날아올 만한 애들은 다 날아온 거죠. 이렇게 충돌이 줄어드니까 지구의 온도도 자연스럽게 낮아졌어요. 그 과정에서 밀도가 큰 철이나 니켈 같은 원소들은 지구 중력에 의해 지구 가운데로 모이게 되었고요. 밀도가 작은 산소나 규소 같은 원소들은 지구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물과 기름을 섞어서 잘 흔든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기름은 위로 떠오르고 물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지구 내부를 핵이라고 부르고 바깥쪽을 멘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계속 식어가면서 가벼운 찌꺼기들이 지구 표면으로 올라왔는데 이걸 원시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에 땅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지구는 매우 건조한 행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때 화산 폭발로 인해서 땅 속에 갇혀있던 물 분자들이 수증기의 상태로 대기에 방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출된 수증기는 구름이 되었죠. 그래서 화산 폭발 당시에 지구는 모든 곳이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는 점점 식었고 이 구름을 이루고 있던 수증기들이 물이 돼서 지구 전체에 엄청난 폭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지구에는 무려 몇만 년 동안이나 엄청난 폭우가 내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내린 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를 만들게 됩니다. 이 바다 속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지금과 같은 지구가 탄생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건 왜 다른 행성들에는 물이 없고 오직 지구에만 물과 바다가 있냐는 거예요.
사실 다른 행성들도 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성도 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구만 아직까지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태양을 기준으로 우리가 행성들의 위치를 갖다가 잡으면 수성, 금성, 지구, 그 다음 화성, 목성, 토성 순서대로 배치가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거리를 얘기할 때 지구의 바로 앞쪽 그리고 지구의 뒤쪽 요 경계 안쪽에 얘네들이 위치하게 되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보다 안쪽에 위치하면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닌 기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보다 더 바깥쪽, 이 경계의 바깥쪽에 있는 경우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닌 고체 상태의 물, 즉 얼음으로 물이 존재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성보다 멀리 있는 행성들은 얘네들이 고체 상태의 물, 즉 얼음으로 물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만 있고 극지방에 얼음이 조금 남아있어요. 지구도 만약 태양빛을 지금에서 1%만이라도 더 받거나 덜 받으면 지구에 있는 생물권이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구가 있는 구간을 생명 가능 지대 또는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매우 특수한 지구를 기준으로 과학자들은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분류합니다. 지구를 기준으로 수성, 금성, 화성은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목성형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의 특징도 매우 신기한데요. 우선 지구형과 목성형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기준은 이 행성이 고체냐 기체냐입니다. 여러분이 목성이나 토성의 사진을 보시면 지구와 비슷한 돌덩이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목성과 토성은 모두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천왕성도 해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가까이서 보면 기체로 되어 있어요. 반면 지구형 행성은 모두 딱딱한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쉬워요. 지구형 행성은 태양과 가까이 있죠. 태양과 가까이 있으면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당연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기체들은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구형 행성에는 녹는 점이 높은 물질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목성형 행성은 태양과 멀리 있기 때문에 가벼운 기체들이 모여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녹는 점이 낮은 기체들로 구성된 거예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량을 보면 지구형 행성은 질량이 작고 목성형 행성은 질량이 커요.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딱 봐도 목성이 지구보다 훨씬 크죠. 질량이라는 건 어떤 물체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의 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성형 행성들이 지구형 행성들에 비해서 크기가 크고 질량도 더 큽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그냥 딱 봐도 목성형 행성들이 훨씬 크죠. 그런데 여기서 왜 지구형 행성들이 밀도가 더 큰 거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밀도라는 건 같은 부피에 대한 질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피가 크고 기체로 되어 있는 목성보다 부피가 작고 고체로 빽빽하게 안이 채워져 있는 지구가 밀도는 더 큰 거죠.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쉬워요. 반지름이 크고 질량이 크면 목성형, 반지름이 작고 질량이 작으면 지구형, 반지름이 크고 밀도가 작으면 목성형, 반지름이 작고 밀도가 크면 지구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태양계 형성부터 지구의 형성, 그리고 태양계 행성들의 특징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은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과학 지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선이었습니다.